안녕하세요. 드로잉 리딩의 디알입니다. 내 자식의 성공의 기준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높은 연봉? 변호사, 의사, 판사 같은 남부럽지 않은 직업? 그럼 그것들이 성공의 기준이라고 했을 때 그 기준치에 조금이라도 닿으려면 뭘 해야 할까요?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도록 시험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으려고 하는 건 기본이겠죠. 아이들을 영어 유치원에 보내고 초등학교 입학 전에 국영수 학원을 뺑뺑이로 보내는 일은 꽤 오래전부터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이에요. 마냥 밖으로 나가 놀고 싶어하는 한 아이에게 그 부모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다 널 위한 일이야. 내지는 너에게 들어간 돈이 얼만 줄 알아? 같은 말들이요. 그게 정말 아이의 성공을 위한 일일까요? 아이 입장에서의 성공의 기준과 부모가 생각하는 아이의 성공의 기준은 뭘까요? 노는 거와 공부는 정말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걸까요? 여기 최고의 교육이라는 책은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해 나갈 글로벌 21세기에서 자녀를 성공시킬 수 있는 6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소개하는 이 6가지 방법을 최대한 짧고 굵게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책에서 자녀를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6가지 단어 6C를 소개합니다. 협력, 의사소통, 콘텐츠, 비판적 사고, 창의적 혁신, 자신감입니다. 오늘 이 6가지 방법을 아주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기 위해서는 모델이 한 명 필요한데 바로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에서 나오는 한스입니다. 한스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사는 자연과 낚시를 사랑하는 왜소하고 영리한 소년이에요. 출세를 위해서는 신학교 입학만이 답이다 하는 생각으로 공부를 강요하는 홀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소년이기도 해요. 아버지뿐만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의 기대도 한 몸에 받고 있어서 친구들과 따로 혼자 선생님들의 가해를 받을 정도였어요. 당연히 한스는 친구도 없고요. 좋아하는 낚시도 못하고 공부만 해야 했습니다. 수레바퀴 아래서라는 소설의 배경이 19세기이고 지금은 AI가 직업을 대체하는 엄청난 발전을 이룬 21세기임을 감안한다고 해도 한스 같은 상황에 처한 아이들은 지금도 너무나 많죠. 최고의 교육이라는 책에서는 기술이 발전하고 지리적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글로벌한 21세기에서 요구하는 역량은 부모님, 조부모님들이 요구하는 역량과 다르다고 합니다. 노력은 성공을 배신하지 않고 공부하면 성공하고 개천에서 용난다는 게 옛날에는 가능했다면 지금은 어려운 것처럼요. 그럼 21세기에서 우리 애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최고의 교육에서는 학교 안팎으로 행복하고 건강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회적인 아이들이 나중에는 협력적이고 창의적이며 자신감 있고 책임감 있는 성인으로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성인으로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 사회가 번영하게 될 거고 결국엔 그런 아이들, 성인들이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기 위한 해답이 바로 6C입니다. 6C는 게임 퀘스천 깨듯이 각각 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연결된 기술들이에요. 누군가의 협력이 있어야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의사소통이 있어야 더 많은 지식을 얻고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비판적 사고가 있어야 전문성 있는 컨텐츠와 창의적인 혁신이 생기는 것처럼요. 또 창의적인 혁신을 만들어내기까지 여러 번 실패해도 이건 성공할 거야 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도전하는 자신감이 있어야만 합니다. 다시 우리 한스에게 돌아와 볼까요? 한스는 마침내 신학교 시험에 합격합니다. 그것도 2등으로. 신학교에 가서도 제법 우수한 성적으로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반항적인 성향을 가진 헤르만이라는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한스는 헤르만과 친해지면서 의지하게 돼요. 그럴수록 학교의 주입식 교육과 규율들을 어려워하고 성적도 점점 떨어지죠. 헤르만이 학교를 나가게 되고 한스는 심한 우울감과 정신적 고통에 학교를 휴학하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한스는 고향으로 돌아가면서도 할 일 없이 무기력하게 보내다가 엠마와 사랑을 했다 좌절도 느끼고 공장에 취직해서 기계공으로 살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너무 고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한스는 술에 취해 물에 빠져 싸늘한 시체로 발견됩니다. 한스의 아버지가 한스에게 요구했던 시험 성적과 같은 것들을 하드스킬, 한스가 신학교 입학 후 시험 성적 외에 필요했던 모든 것, 적응력, 자율성, 사회성, 창의력, 책임감 등등을 소프트 스킬이라고 합니다. 테니스 복식 챔피언의 시집을 출간하고 봉사활동도 하는 딸이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을 하려면 어떤 특별활동 클럽이 좋을지 하버드 대학교 학장에게 묻는 경우처럼 하드스킬에 너무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드스킬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이 조화를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초중고 12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으로 좋은 대학에 입학해서 왔더니 정작 대학에서는 단순히 공부만이 아니라 선후배 동기들과의 사회성 및 대인관계 능력, 나 스스로 혼자서 해야 한다는 자기 주도성 등등 여러 가지도 필요한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었던 것처럼요. 하드 스킬만 충족되고 소프트 스킬은 너무 부족했던 한스가 헤르만 때문만이 아니라 신학교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책에서 미국 공중보건저널에 실린 한 연구를 소개하는데 90년대 유치원생들 753명을 25살이 될 때까지 추적한 연구였어요. 남을 돕거나 협력하거나 배려할 줄 알던 사회적인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높은 연봉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는 연구 결과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하드 스킬뿐만 아니라 소프트 스킬도 중요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녀가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보다 협력적이고 창의적이며 능력있고 책임감 있는 성인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육시가 적절한 도구이며 중요하다고 책은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협력, 의사소통, 콘텐츠, 비판적 사고, 창의적 혁신, 자신감은 성인이 돼서 갑자기 키우기 힘든 부분들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렸을 때 남들과 어울릴 줄 모르던 아이가 커서 갑자기 잘 어울릴 수 있을까요? 자기 감정 하나 그대로 표출하지 못하던 아이가 커서 자기 의견을 자신 있게 말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아직 기억 하나 제대로 못 쓰는 아이에게 편지를 써보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콘텐츠도 기초적인 반복적인 활동에서부터 이해를 하고 연관성을 알고 전문성을 가지기까지 단계적인 과정을 밟아야만 합니다. 보는 그대로만 보고 배우며 자기 생각을 가지지 않았던 아이가 이건 왜 그러지? 하는 비판적인 생각을 가질 수 없고 어렸을 때부터 블록 쌓기, 모래놀이, 찰흙 등 여러 가지 놀이 활동을 해보고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커서도 자신만의 방법과 전문성을 갖고 창의적인 혁신을 만들어냅니다. 포스트잇을 발명한 3M의 스펜서 박사도 접착제는 왜 꼭 붙어 있어야만 하지? 떼어다 붙였다 하면 쓸모가 있잖아 하는 자기만의 비판적인 생각을 상사에게 설득시키면서 만들어냈습니다. 이거 실패하면 어쩌지? 시험 성적이 떨어지면 어쩌지? 라는 생각으로 시도조차 해보지 못한 아이들, 부모에게 과정에 대한 격려보다는 결과에 대한 평가만 들은 아이들은 그대로 자라서 실패할 수도 있지 하는 자신감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창의적인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다고 해도 그걸 끈기 있게 지속해서 할 수 있는 밑바탕은 자신감에서 생깁니다. 전기를 발명한 에디슨조차 수없는 실패 끝에 전기를 발명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1만 가지 잘못된 방법을 발견한 것이다. 이렇듯 협력, 의사소통, 콘텐츠, 비판적 사고, 창의적 혁신, 자신감의 육신은 자녀의 어린 시절부터 형성해줘야 만들어집니다.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고 시험 성적 좋게 받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너무 그것에만 치중하지 말고 축구나 미술, 음악, 캠핑 등 가족이나 친구들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놀이 활동으로 아이의 육실을 키워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말하고 싶습니다. 21세기 더 발전할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건 우리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인생의 부모는 언젠가 하차를 해야 돼요. 그런 아이가 나중에 커서 혼자서도 협력적이고 창의적이며 책임감 있는 그런 성인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 가정과 부모의 역할은 정말 크다고 생각합니다. 책에서는 육시에 대해 더 구조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교육에 대해 관심 있고 하시면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